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용인 시청점입니다. 오늘은 차오를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 몇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처음 차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둬도 좋을 내용이니까 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샤워에서 물이 안 나와요. 차에관에서 차오를 봤을 때는 분명히 차가 잘 나왔는데 이걸 구매해서 집에 가져갔더니 차가 안 나온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99% 정도가 차오 손잡이에 있는 공기구멍을 막았을 때 생기는 경우였습니다. 손잡이 위나 손잡이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손으로 이 구멍을 막으면 차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손잡이 아래에 구멍이 있는 경우는 손가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예시에서 제외를 하고요. 손잡이 위에 구멍이 있는 경우 이렇게 차오를 기울이면서 뚜껑을 이렇게 잡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옆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꽉 틀어 막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오 손잡이에 구멍이 있는 이유가 다 있죠. 이 외에는 출수구를 찻잎이 막은 경우입니다. 찻잎이 너무 뭉쳐져 있거나 또 마지막에 남은 가루나 자른 찻잎을 넣었을 때 출수구가 꽉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를 잘 해괴해서 넣으시거나 또 가루나 자른 찻잎은 다시 백에 넣어서 차오에 넣어 우리시면 됩니다. 차를 우리던 도중에 찻잎이 출수구를 막았을 때는 이렇게 차오를 뒤로 기울여서 앞에 있는 찻잎을 조심스럽게 뒤로 보내주는 작업을 하시고 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또 차오는 조그만데 마시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또 많이 우려 마시고 싶다고 해서 찻잎의 양을 늘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오 안에 찻잎이 불어나면서 가득 차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오 크기와 차의 양을 잘 생각하셔서 사용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뚜껑 앞으로 물이 자꾸 새요. 이 질문도 꽤 자주 들어오는데요. 차오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차가 나오는 속도보다 차오의 몸통을 너무 빨리 기울였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에 있는 구멍으로도 물이 나오기도 하고 출수구와 뚜껑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에는 이 사이로 물이 새기도 합니다. 특히 사정호처럼 차오 부리가 아래쪽에 있으면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더 잘 나옵니다. 우리가 빨리 따르고 싶다고 해서 빨리 따라지지 않는 게 차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차오 조형을 잘 이해하시고 조형에 맞춰서 물을 천천히 따르는 연습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 거는 그냥 물이 줄줄 새던데요? 차오의 뚜껑과 몸통 사이에 찻잎이 꼈을 때 물이 잘 새기도 합니다. 물을 차오에 넘치게 담으면 찻잎이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찻잎이 껴서 몸통과 뚜껑 사이에 만드는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따를 때 이렇게 물이 많이 샜다면 다음 탕을 우리기 전에는 뚜껑의 입술과 몸통의 목에 찻잎이 껴있는지 잘 확인하고 제거하신 후에 차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오는 구워지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뚜껑과 몸통의 합이 살짝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경우에는 뚜껑이 떠서 비는 공간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항상 뚜껑을 잘 잡고 차를 따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차오가 쓸수록 색이 변해요. 아무래도 차를 만나는 도구이다 보니까 찬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색이 밝은 이런 백리나 단리 같은 경우에는 찬물이 드는 게 훨씬 잘 보이고요. 이런 어두운 차오는 천천히 차를 먹으면서 반질반질 윤이 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차를 먹은 뒤에 차오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면서 차오를 구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구매했을 때 차오 사진을 찍어두고 차 생활을 열심히 한 뒤에 찬물 먹은 차오를 비교해보면 또 차 생활의 재미가 느껴질 겁니다. 혹시 차오가 깨지면 본드로 붙여 써도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차를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본드 사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아도 냄새가 나지만 따뜻한 물이 닿았을 때는 본드 냄새가 더 역하게 올라옵니다. 당연히 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손으로 잡아야 하고 또 차오 전체 무게를 버텨야 하는 손잡이가 깨졌거나 또 물이 줄줄 셀 정도로 몸통에 구멍이 난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손잡이가 깨진 차오는 화분으로 쓰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뚜껑 손잡이가 깨진 차오도 그냥 쓰고 있는데요. 뚜껑 옆을 잡으면 충분히 차오로 쓸 수 있습니다. 공기구멍도 있고요. 차오를 사용할 때 깨지기 쉬운 부위는 얇은 뚜껑의 입술이나 차오의 부리 끝입니다. 뚜껑 입술은 차오에 부딪히거나 또 뚜껑 받침에 올릴 때, 비스듬히 뒀다가 떨어졌을 때 잘 깨지고요. 얇거나 뾰족한 부리 끝은 차오를 이동시키면서 주변 기물에 부딪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손가락, 그리고 팔목, 팔, 어깨까지 힘을 잘 쓰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차오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이나 컵, 또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도 아마 잘 떨어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근력을 키워두면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차오의 상처는 차오를 사용하는 나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차오를 사용하는 나를 먼저 한번 돌아보고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차오를 다루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꼭 차오 뚜껑을 열어서 말려야 되나요? 네, 열고 말려야 합니다. 자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기공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 기공은 공기구멍입니다. 공기구멍이 있는 기물에 물을 담았으니 당연히 구멍마다 차 있는 물을 말려줘야겠죠. 차오를 쓰신 뒤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차오의 뚜껑을 열어서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뚜껑을 열을 때는 이렇게 열어서 몸통에 기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한 입술 부분이 혹시나 떨어지거나 몸통에 부딪혀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따로 두고 말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차오를 잘 말려서 써야 다음 차를 우릴 때 이 차오 안에 남아있는 향이나 습이 영향을 덜 미칩니다. 차오는 몇 개 있으면 좋아요?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차를 우리는 도구이다 보니까 차오의 니료나 조형에 따라서 차 맛과 향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이제 막 마시기 시작한 입장에서 모든 차오를 입맛에 맞게 꾸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차를 마시는 목적에 따라서 한 가지 차오를 꾸준히 사용을 해 보시고요. 이후 내 차 생활이나 마시는 차에 따라서 차오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기 시작해서 1인용 차오를 사용하셨다가 가족들이 함께 마시게 되면서 큰 차오를 구매하는 분이 있고요. 낮은 조형의 차오를 사용하시다가 차의 향을 풍부하게 내기 위해서 높은 조형을 구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두운 니료의 차오를 쓰시다가 찻자리에 화사함을 더하고 싶어서 밝은 니료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늘 차를 두 종류만 마시는데 차마다 큰 차오를 쓰려니까 양이 부담스러워서 큰 차오 하나, 작은 차오 하나 이렇게 마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차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차오도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차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오와 차의 관계, 또 나와 차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차 생활이 훨씬 더 재밌어지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차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